마지막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번 주차는 좀 시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 영상 좀 빨리, 그리고, 조금 재밌게 진행을 해볼게요. 청소년의 뇌. 여러분은 청소년기, 그러니까 뭐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한 6학년, 5학년부터 뭐 한 고등학교 초반까지를 청소년기, 그러니까 실은 광범위하게 봤을 때 여러분도 현재 청소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20살, 만 20살까지는 청소년으로 보는데 이 청소년기에 충동적으로 위험한 행동에 가담하거나 눈앞에 보상을 쫓느라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언제였나요, 여러분?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이 이렇게 다 같이 컨닝을 하자고, 시험 컨닝을 하자고 그래서 그 컨닝을 하는 그 계획을 가담하고 실제로 컨닝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찔하죠. 아찔한데 그 당시 그 시험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시험은 아니었고 선생님들께서도 다 아는데 그냥 넘어가 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만 그 당시에는 그 두근두근거림 그리고 그 컨닝이라는 그 뭔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함을 통해서 느끼는 그 희열 그리고 친구들과 뭔가 끈적끈적한 그런 연대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자리 잡아서 했지만 막상 컨닝을 한 이후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 컨닝을 계획하고 이 설계를 할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더 많이 맞았을 것 같았고 그리고 컨닝이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았고 무엇보다도 내가 굉장히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그 죄책감과 나는 착한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 컨닝을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시기, 이러한 충동적이고 되게 위험한 행동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요새는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이러한 문제에 많이 연루가 되기도 하고 중2병은 요새는 조금 한물 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초사가 그렇게 또 충동적이고 애들이 통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 중학생들이 가장 이 청소년의 핵심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은 시기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러는 데에는 실은 우리 뇌의 발달에 그 기제가 존재해요. 어떤 뇌 연구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이 뇌 연구는 5살들의 뇌를 찍고요. 9살들의 뇌를 찍고 청소년의 뇌를 찍고 20살의 뇌를 찍었어요. 그냥 찍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딴 생각할 때 뇌를 찍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갈수록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에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더 성숙한 뇌 부위라고 보고요. 빨간색으로 가까워질수록 덜 성숙한 뇌 부위라고 보는데 보면은 요 배외측 전전두엽 어디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관자놀이 즈음에 존재하는 배외측 전전두엽이 이 자기조절과 고차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뇌 영역인데 이 배외측 전전두엽은 5살 때는 굉장히 시뻘겋고요. 9살 때도 여전히 뻘겋고요. 청소년 시기에도 여전히 초록색에 가까워요. 다른 뇌의 부위는 점점 보라색을 띄어가고 있는데 이 안화 전두엽, 우리의 의사결정, 고차적인 이러한 계산 능력,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은 점점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이 자기조절과 정서조절, 충동조절과 관련된 이 배회측 전전두엽은 여전히 초록색이에요. 20살이 돼도 여전히 초록색이 군데군데 끼어 있어요. 만나임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의 뇌에도 여전히 푸르스름한 곳이 군데군데 끼어 있는 모습일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청소년의 자기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은 아직 덜 성숙한 상태예요. 반면에 다른 부위들 있죠? 이 보상과 관련된 지금 이거는 피질 영역만 보여줘서 그러는데 이 안쪽에도 우리 뇌 영역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안쪽에 존재하는 뇌 영역일수록 굉장히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뇌라고 이야기돼요. 무엇과 관련되는 거 하면은 우리의 식욕, 어떤 욕구,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아니면 정서적인 욕구, 불호, 기분이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영역들은 이미 발달이 다 종료된 상태란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청소년의 이 배회측 전년도엽은 아직 계속 성장 중인데 이 안쪽에 있는 보상과 관련되거나 좋고 싫음에 관련된 영역들은 이미 다 발달이 끝난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발달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서머빌이라는 학자가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고, 노고 실험이라고 이야기가 돼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MRI 스캐너에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쓰고 화면이 보입니다. 그 고글을 통해서. 근데 그 고글을 통해서 보여진 화면이 얼굴이 나오게 돼요. 한 사람의 얼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얼굴이 뭐 성별이라든지 뭐 인종과 상관없이 무표정일 때,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표정이 없잖아요. 무표정일 때는 버튼을 누르는 거야. 가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무표정일 땐 버튼을 눌러요. 이 사람도 무표정이죠? 눌러요. 근데 갑자기 웃는 얼굴이 나와요. 그러면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굉장히 심플한 실험이에요. 이 자극들은 500ms, 즉 0.5초 만에 딱 나왔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안에 빨리 반응을 정확하게 하는 게 이 과제의 유일한 목표예요. 무표정일 땐 버튼을 누르고 웃는 얼굴이 나오면 버튼을 누르지 말아라 라는 이 과제를 아동, 즉 유치원생, 10대, 성인 이렇게 세 집단에게 똑같은 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나요, 여러분? 어느 집단이 가장 잘 했을까요, 과제를?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성인들이 가장 잘하고 유치원생들이 잘 못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단 요 그래프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지금 요 회색 선 같은 경우 hit, 즉 눌러야 될 때 제대로 눌렀냐, 즉 무표정일 때 고 시그널이 나왔을 때 제대로 눌렀냐를 의미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동이나 유치원생이나 10대나 어른이나 다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폴스 알람은 뭐냐 하면은요, 누르면 안 되는데 눌렀을 때, 즉 웃는 얼굴이 나오면 누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못 참고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를 폴스 알람이라고 하는데, 아동들은, 유치원생들은 생각보다 이 실수가 많지 않아요. 어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 실수를 보입니다. 반면 10대는 이 가지 말아야 될, 누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른 횟수가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이 패턴과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이는 뇌 영역이 바로 우리 안쪽에 존재하는 선조체라고 하는 보상과 관련된 영역이 이 실수와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이 10대가 이 선조체, 웃는 얼굴을 볼 때 선조체의 활성화가 굉장히 높더라. 성인과 아동에 비해서.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보상과 관련된 선조체와 고차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전전두엽, 아까 봤던 배회측 전전두엽 간의 발달 속도가 구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들의 뇌는. 그래서 웃는 얼굴, 되게 웃는 얼굴과 같은 이 사회적 보상에 되게 자동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럴 때에 훨씬 더 이 보상과 관련된 영역이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이 자기조절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은 곧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시선 혹은 이 SNS를 통해서 눌러지는 좋아요가 있을 때 훨씬 더 충동적이고 과감하며 다소 위험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마치 내가 친구들과 함께 컨닝을 계획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충동적인 행동에는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이러한 단서들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실험 결과에서 도출될 수 있는 함이다. 그렇다면은 이 결과를 보고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5학년, 6학년 애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와 나와 1대1로 만났을 때 다소 다른 행동을 보일 때 그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학생들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저항적이고 반항적인 학생이 1대1로 만나면 세상 천사야.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넘어가는 시기에 여학생들 좀 민감하고 약간 조숙한 여학생들의 경우 그런 양상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럴 때에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 사회적 보상으로부터의 이 민감성을 조금 더 떨어뜨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이 이상적인 적응적인 형태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년의 뇌 실험 결과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수업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달의 정의란 이런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뇌와 인지 발달에 있어서의 우리 잘못된 속설을 토대로 그러지 말자. 그리고 과잉 생산과 가지치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가소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때 학생들이 접어들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뇌의 발달 에 대해서 이야기해 봄으로써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교사가 취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는 말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